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증시 여기서 좀 소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더러운 장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지수, 코스피 지수는 1.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하락폭은 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요. 전 업종 그리고 거의 전 테마가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하루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네요. 여기에는 미국 시장의 하락,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진행되면서 경제 봉쇄위기가 또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긴축 모드 형성이야? FOMC 회의 결과?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비관론이 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OMC 회의 결과 뭐 생각 정도네. 그래서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코로나 문제가 또 이슈화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거기다 긴축을 해? 이렇게 또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좀 나온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왔네요. 선물을 장중에는 1조 가까이까지 매도를 했었다가 한 3분의 1 정도 줄이면서 6,400억 매도,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5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매도 주체가 됐습니다. 반등이 거의 없이 줄줄줄줄줄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주변 증시, 즉 중국 증시라든가 대만 증시도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동반된 하락이 나타나서 이런 날은 소위 기운 빠지죠. 더군다나 월요일인데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위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내일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은요. 1% 넘고 2%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완만한 하락 정도로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예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뉴스를 보면 주주 수백만 명 늘어난 삼성전자, 카카오, 대주주 지정 회피 매도 폭탄 터지나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즉, 이 대주주 요건을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작게 잡았죠. 이 삼성전자에 10억 원을 매수를 하면 대주주가 돼요. 그럼 양도세, 바로 이러한 부분을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데 그럴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이 하락했어요. 연초 대비. 그리고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길게 보면은 연초 96,000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도 연말 81,000원이었는데 그 아래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회피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익 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잠시 뒤에 다른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으면 8억 샀는데 10억, 15억 이렇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더블 올라갔으면 연초 대비.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10억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 염려는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횡보죠. 시장보다는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하이닉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요. 하이닉스도 보면은요.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14.85조, 거의 15조죠.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오늘도 나름 강한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반등 주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이닉스 1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만 카카오를 보시죠.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인데요. 카카오도 똑같은 뉴스가 나오겠죠, 당연히. 뭐 그 이외의 뉴스,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 동향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 4% 가까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보시면은요, 올 연초, 작년 연말 8만 원 아래였어요. 그러면은 8만 원 아래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40%, 50% 수익이죠. 그럴 경우 10억 원 샀는데 14억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난 먹은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도세마저?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고점에서 많이 눌려서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 10억 매수한 사람은 오히려 한 7억 정도 되겠죠.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요. 양도세 회피에 대한 이슈 분명히 있겠지만은 11만 5천 원 아래 권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힘은 약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LG화학이 급락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 올라왔는데요. 하락의 이유가 있죠. 최근 들어서 미국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특히나 리비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GM이 주요 매출처가 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들 종목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요. 아유, 배터리에서도 우리나라 이 배터리 완성 업체들 하락세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악재는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호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제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 LG화학을 팔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라고 하겠죠. 그러한 수급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 저점대를 이탈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이 LG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3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요. 전 저점인 61만 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에 관련된 전기차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닥 큰 변동 상황 없이 들고 가시죠.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작년에 매수해서 길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출될 수 있겠지만 올해 고점에서 대해서는 또 낙폭과대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자리를 잡고 반등의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J 제일지당이 정말 오랜만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것도 없지만 내린 것도 고점에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저점에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 소비 관련주 특히 곡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턴하는 이런 흐름 안에서는 주요 지지대 제가 보기에는 38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지지 가능성 눌리더라도 예. 그래서 눌린다면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음
한국 BNC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BNC 오늘 17% 넘게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특징주 한번 보시면은 한국 BNC 오미크론 대유행 폭풍 전야, 변이 강한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 오늘 뉴스를 내보냈어요. 변이에 강한 치료제, 그리고 먹는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4만 원 권역까지는 1차적으로 볼 여유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전 고점대인 3만 5천 원 권역에서 윗골 달고 내려오지만 4만 원 권역도 가능한 상태라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두산중공업 등이 장세와 다르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전기술 8.5%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로는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증권가의 나돈 얘기가 있는데요. 유로존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련돼서 녹색 발전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쓰는 거는 녹색이 될 수가 없죠.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될까? 그동안 유럽에서는 인정을 안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무공해 전략으로 넣어서 장려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독일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는 밀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것이 녹색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될 수 있다, 이런 뉴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 수혜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8.5%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흐름.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계속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장세 안에서 강보합 흐름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요. 중기적으로 저는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장은. 다들 힘내시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12월 18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게 내일까지 포함이 되는데 반등의 기회가 내일일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지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서로 힘을 내자라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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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